왜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대우받고 어떤 사람은 무시당할까? 같은 내용을 전달해도 한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고 다른 사람의 말은 가볍게 흘러간다. 한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한다. 한 사람이 부탁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지만 다른 사람이 부탁하면 뒤로 미뤄진다. 이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격 탓을 한다. 원래 강한 사람이라서, 원래 카리스마가 있어서, 원래 존중받는 위치에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말투에서 만들어진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말투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말투에서 상대의 위치를 판단한다. 말투가 흐리면 상대를 가볍게 대하고 말투가 명확하면 상대를 존중한다. 이건 의도적인 판단이 아니라 본능적인 반응이다. 대우받는 사람과 가볍게 대우받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말의 자신감이 아니라 말의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목소리를 크게 내면 당당하게 말하면 자신감 있게 보이면 대우받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자신감은 말투의 본질이 아니다. 중요한 건 말의 구조다. 어떤 순서로 말을 꺼내는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어떤 지점에서 문장을 끝내는지가 관계의 위치를 결정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투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말 끝을 흐린다. 그게 좀.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근데, 사실은, 같은 말로 문장을 끝낸다. 말 끝을 흐리는 건 상대에게 내 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상대는 이 신호를 받고 당신의 말을 가볍게 취급한다. 당신은 말 끝을 항상 흐리고 있지는 않은가? 둘째, 필요 이상으로 사과부터 한다. 죄송한데요, 미안하지만 폐를 끼치는 것 같지만 같은 말로 시작한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하지만 모든 말을 사과로 시작하면 당신의 요청은 부담이 되고 당신의 의견은 무시되며 당신의 존재는 불편함이 된다. 부탁할 때 이미 미안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안함으로 시작하는 말은 상대에게 거절의 여지를 준다. 괜찮아요,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떠오르게 만든다. 미안함은 배려가 아니라 약점이 된다. 셋째, 변명과 설명이 길다. 요즘 제가 좀 바쁘고 사실 몸도 안 좋고 집안일도 있고 해서요처럼 이유를 길게 늘어놓는다. 하지만 설명이 길어질수록 설득력은 떨어진다. 상대는 당신의 설명을 듣는 게 아니라 반박할 지점을 찾는다. 그래도 이건 금방 끝나는데 나도 바쁜데 하는 건데 같은 말로 당신의 이유를 무효화시킨다. 왜 설명을 먼저 하고 기준은 나중에 말하는가? 설명이 많을수록 대우는 가벼워진다. 설명은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가 되고 상대가 밀어붙일 여지가 된다. 넷째, 부탁과 요청의 경계가 없다. 혹시 시간 되시면, 괜찮으시면, 가능하시면 같은 말로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해줄 거라고 기대한다. 부탁인지 요청인지 불분명하면 상대는 혼란스럽다. 거절할 수 있는 건지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 선다. 그래서 일단 들어주게 되지만 나중에 불만이 쌓인다. 불분명한 말은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 명확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관계가 무너진다. 다섯째, 상대 반응을 먼저 걱정한다.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실까요? 혹시 부담되시나요?
같은 질문으로 상대의 눈치를 본다. 하지만 이 질문들은 상대에게 부담을 준다. 상대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답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진심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눈치를 보는 말투는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배려하려다 부담을 주게 된다. 반대로 대우가 달라지는 말투에도 공통점이 있다. 첫째, 말이 짧고 기준이 먼저 나온다. 이번 주는 어렵습니다. 이건 제 선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같은 말로 기준을 먼저 제시한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기준만 말하고 끝낸다. 이 말투가 무게를 만든다. 상대는 더 물어볼 여지를 찾지 못한다. 기준이 명확하면 협상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존중한다. 둘째, 감정을 설명하지 않고 상황만 전달한다. 힘들어서요, 바빠서요 같은 감정 표현 대신 오늘 일정이 꽉 찼습니다. 이미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만 말한다. 감정은 주관적이고 협상 가능하지만 상황은 객관적이고 협상 불가능하다. 힘들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밀어붙일 수 있지만 다른 약속이 있는데 라는 말에는 밀어붙이기 어렵다. 감정을 빼고 상황만 전달하는 말투가 존중을 만든다. 셋째, 허락을 구하지 않고 선택지를 제시한다. 해도 될까요? 대신 어와 비중 선택해 주세요라고 말한다. 괜찮으시면 대신 가능한 날짜는 월요일과 수요일입니다라고 말한다. 허락을 구하는 말투는 주도권을 넘기는 것이다. 선택지를 제시하는 말투는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대우받는다. 넷째, 미안함 대신 사실과 조건을 말한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대신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고 말한다. 미안한데 부탁 좀 대신 이 부분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 미안함을 빼면 말이 깔끔해진다. 사과는 필요한 순간에만 해야 효과가 있다. 모든 말에 사과를 붙이면 사과의 의미도 말의 무게도 사라진다. 왜 말을 부드럽게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선을 넘기 쉬워질까? 부드러운 말투는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괜찮아요라고 하면 상대는 정말 괜찮다고 해석한다. 별로 안 바빠요라고 하면 상대는 시간이 많다고 판단한다. 언제든 연락하세요라고 하면 상대는 정말 언제든 연락한다. 부드럽게 말하는 건 친절이지만 경계가 없으면 침해가 된다. 사람들은 악의로 선을 넘는 게 아니라 선이 어디인지 몰라서 넘는다. 당신이 선을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는 계속 시도한다. 어디까지 가능한지 테스트한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말투는 인격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를 드러내는 도구다. 착한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다. 말투는 배려가 아니라 기준을 보여주는 신호다. 나는 여기까지 허용한다. 나는 이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대해주길 원한다는 기준을 말투로 전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말투를 보고 선을 넘을지 결정한다. 말투가 흐리면 넘어도 되는 선이라고 판단하고 말투가 명확하면 넘으면 안 되는 선이라고 인식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흐려지면 대우도 함께 가벼워진다. 중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말투를 잃는다. 내가 뭐 그런 거 따질 나이도 아니고 나이 먹고 그런 말 하기도 뭐하고 같은 생각으로 말을 흐린다. 요구를 포기하고 기준을 낮추며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말투가 흐려지는 순간 대우도 흐려진다.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존중받는 게 아니다. 말투가 명확해야 존중받는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더 중요하다. 체력으로 버틸 수 없으니 말로 경계를 만들어야 한다. 힘으로 밀어붙일 수 없으니 말투로 기준을 세워야 한다. 반대로 말투가 정리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즉각 달라진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심리의 작동 방식이다. 당신이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을 다시 계산한다. 이 사람 만만하게 볼 사람이 아니네라고 판단한다. 당신이 어와 비 중 선택해 주세요라고 주도적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당신의 리드를 따른다. 당신이 변명 없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는다. 말투는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다음 대화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말투를 바꾼다는 것은 싸우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먼저 보여주는 행위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번엔 어렵습니다는 상대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번은 안 되지만 다음은 가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는 거절이 아니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다. 명확한 말투가 관계를 지킨다. 애매한 말투가 관계를 망친다. 기준이 불분명하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갈등이 생기며 갈등이 생기면 관계가 무너진다. 명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단단해진다. 존중은 성격이 아니라 말투에서 시작된다. 착한 성격이어서 존중받는 게 아니다. 강한 성격이어서 존중받는 것도 아니다. 말투가 명확해서 존중받는다. 말에 기준이 있어서 존중받는다. 말이 짧고 단호해서 존중받는다. 당신이 성격을 바꿀 필요는 없다. 여전히 친절할 수 있고 여전히 배려할 수 있다. 다만 말의 구조를 바꾸면 된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정하게 끝낸다. 사과를 먼저 하지 않고 사실을 먼저 말한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고 기준만 전달한다. 이 작은 변화가 관계의 모든 것을 바꾼다. 대우받기 위해 더 착해질 필요도, 더 강해질 필요도 없다. 단지 말의 구조와 말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투를 점검해보라. 말끝을 흐리고 있지는 않은지, 불필요한 사과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명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하나씩 바꿔보라. 말끝을 단정하게 끝내고 사과 대신 사실을 말하며 설명 대신 기준을 전달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다. 평생 부드럽게 말해온 사람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하면 낯설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된다. 말투는 인생 후반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위치로, 성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은 힘을 잃는다. 남는 건 말이다. 말투가 당신을 지킨다. 말투가 경계를 만들고 말투가 관계를 정리하며 말투가 존중을 얻는다. 말투를 바꾸는 건 작은 변화지만 큰 효과를 만든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지만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더 존중하고 더 신중하게, 더 진지하게 대한다. 이게 말투의 힘이다. 대우는 요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말투로 결정된다.